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GTX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날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GTX만 관심을 갖고 있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 투입.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뭐냐?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공간 혁신입니다. 속도 혁신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 경제권 실현, 주거 환경 혁신은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은 철도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그러니까 철도 도로를 지하화를 해서 상부를 이용하겠다. 뭐 이 뜻입니다. GTX-A 최초 개통, 그러니까 수서하고 동탄간을 올 3월 달에 개통할 예정이죠.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고, GTX-A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되는 것은 2028년입니다. GTX DEF 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예탈을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2기의 GTX를 본격화하겠다. 지방에도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해서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 지방에도 XTX라고 불리는 광역 급행철도를 놓겠다. 이 얘기는 수도권에 GTX를 집중적으로 놓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윤석열 정부는 선도 사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근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관련해서 비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재원 조달 방안이 좀 모호하다. 정부의 이날 보도 자료를 보면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하는데 재원이 국비가 30조 원, 지방비가 13조 6천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역이 9조 2천억 원, 공공기관 재원이 5조 6천억 원입니다. 민간 재원이 75조 2천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재원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더 넘잖아요. 민간 재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이 총선을 의식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뭐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GTX 온다. 전국 GTX 시대 발표에 일제히 환영. 이 정부가 발표한 GTX 관련 그 계획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주장했던 게 거의 그대로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GTX는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지, 그리고 계획인 거지, 실제로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GTX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DEF 노선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위력이 센 노선은 GTX D다. 조선일보 땅짓고에 철도 전문가인 표찬 씨가 출연해서 GTX DEF 가운데 가장 위력이 센 노선은 GTX D일 뿐만 아니라 GTX D는 심지어 GTX ABC보다도 더 위력이 세다. 가장 좋은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선이 아주 좋죠. 그리고 위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GTX-D가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더블 Y자 노선인데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물론 1월 25일 날 배차 간격까지 정부가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야 이제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나오겠지만 더블 Y자 노선이어서 이게 과연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GTX E와 F는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전설 속의 노선, 상상 속의 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그렇고 부동산 카페도 그렇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GTX D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광명시흥 신도시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큽니다. 7만 호대죠. 여기에 GTX-D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뇌피셜로 GTX-D가 광명시흥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김용선 혹은 김서선이 아니라 김광선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거 맞았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북카페 지금 강서방은 마곡 김공이 GTX가 패싱당했다고 아주 시끌시끌해요. 근데 아니죠. GTX F는 지나잖아요. 여기 김포공항 GTX F 지나잖아요. 패싱은 아니죠, 완전히. 다만 GTX F는 순환선이잖아요. 순환선이어서 이제 GTX DEF 가운데 가장 위력이 약한데 그것만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북카페 강서방은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공항철도가 사실상 GTX 역할을 하는 데다가 GTX-D는 이미 김포, 검단, 계양, 부종원으로 계획돼 있어서 마곡, 김공이 낄 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GTX-D나 GTX-E가 마곡, 김공을 지나지 않게 된 것은 좀 아쉬운 사건이긴 하지만 공항철도가 사실상 GTX 구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비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서구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GTX-E 노선에 등촌역이 들어가요. 이게 아주 눈에 띕니다. 이게 등촌역이 9호선도 지나는 데다가 GTX-E가 많이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주목받을 곳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GTX-E 노선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경전철 강북 횡단선하고 비슷해요. 만약 GTX-E 노선이 실현이 된다면 경전철 강북 횡단선은 나가게 된다고 봐야겠죠. 대장 신도시는 대장 홍대선 GTX-D와 E가 지남으로써 교통 인프라가 빵빵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게 어떻게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면에서 볼 때 계양 테크노밸리가 대장 신도시보다 약간 더 우세하다고 보는데 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계속 이 대장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물론 두 도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계양 테크노밸리의 대장 홍대선 연장 혹은 9호선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7호선 대곡수사선 GTX BDF가 지나게 됨으로써 아무튼 또 굉장히 교통의 핵심 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그러니까 수도권은 출퇴근 30분, 그 외 지역은 뭐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출퇴근 2, 30분이라고 했을 때, GTX 타는 시간만 2, 30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 GTX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런 거 따지면 실제로는 2, 30분이 더 걸리는 거죠. 전국 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업비 134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갖다 민간 재원에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재원 조달 방안이 좀 애매모호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총선을 의식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GTX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뭐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지 이게 확정된 것이고 확실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GTX가 마곡 김공을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항철도가 사실상 GTX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GTX DEF 가운데 가장 위력이 센 노선은 GTX D 노선이고 실현 가능성도 GTX-D가 제일 높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